당신의 인생에 알파를 더하라. 안녕하세요. 진영혜입니다. 부자의 정석 가족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정신과 전문의 박경민 원장님 그리고 방송인 김종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 다 알고 나오셨죠? 예, 네. 호기심이 가득 좀 그쵸? 부풀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부자의 심리가 어떨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요?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항상 동경을 하죠. 부자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동경을 합니다만 제 인생이 비포장도로여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제가 부자 전문가가 아니라 부자의 심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 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부자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 분들이 있고 또 부자가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들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전자, 그러니까 부자가 목표이신 분 그 자체가 그런 분들이 정신과에 올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요? 공부하고 왔죠? 공부하고 오셨죠? 네, 뭐 저는 이제 항상 공부하고 오잖아요. 원래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예, 오늘 주제요 참 흥미롭고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파악해서 부자들의 심리, 부자의 진짜 모습을 분석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런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저를 보고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 부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부자로 사시기 쉽지 않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좀. 아니, 이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고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많이 지내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 거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탁 보면서, 제가 처음 딱 시작할 때 너무 두 분을 팍 기를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조금 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기대되시죠? 뭐, 아주 네. 간단하게 제가 간단한 테스트는 그다음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혹시 부자와 부자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일단 뭐 물려받은 게 있냐 없냐가 일단 시발점이겠죠. 그래요? 네. 그다음에요. 저는 돈을 쓸 때, 네. 쓰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일 것 같아요. 저분은 진짜 부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아니, 저는 답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부자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예. 훌륭하세요. 제가 MC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분처럼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 부자의 심리 코드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네. 이 사실은 부자에 대한 심리 코드라기보다는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살기 힘듭니까 하면,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럼 사시는 대로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 잘 될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면 골병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잘 살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힘들어. 왜요? 돈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돈이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집이 있으신 게 좀 좁으신가요? 아니, 뭐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이 크면 청소하는데 힘드시고, 그 관리비 내는 것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 그걸 원하세요? 아니, 커야지 좋지 않아요? 그럼 아니면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돈이 많아야지 여행을 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쥐고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랬을 때, 이상하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마치 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 이게 어쩌면 참 신기한 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마치 MRI 찍듯이 쫙 찍어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저희가 좀 차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의 출발은 심리 코드를 왜 알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저희가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딱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네, 그게 뭐냐? 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뭐, 부자가 되는 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성공이나 출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 내가 우리 자식들 교육시켜야 된다. 또는 당신이 왜 사는 게 그렇습니까? 저는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뭐 저는 또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만 하면, 잘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딱 보면서, 저분은 부자 되기 힘들구나. 그런데 본인은 저 부자가 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은 강해요. 근데 본인이 부자가 되기 힘든 길로 가면 그 사람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다시 끄집어서 가서 데리고 와야 그렇죠. 데리고 와야 돼요. 얘야, 너가 지금 저쪽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부자가 되는 길은 서쪽이란다. 그게 눈에 보이니? 이래서 이제 두 분한테 부자가 되는 길은요, 먼저 첫 번째,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예. 부자가 되면 막연히 좋을 거라면 생각만 해요. 네. 예,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성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성은요. 예, 정신과 전문의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계시네요. 예. 아니 원래 이 같이 있으면 많이 닮는다고. 네.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환자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공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심리 코드를 좀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코드는 좀 어떨 것인가? 네. 좀 공통적인 것이 있을까? 뭐 공통적이 이런 있느냐? 예. 이제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을 일단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뭐 나이가 많다, 젊다 이 정도로 보는데 심리학자는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내하고 비슷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 차트를 읽어볼게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잘 웃으면서요, 대체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도울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사려가 깊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따금 게으를 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편이고요. 작은 선물이나 이 호의를 받으면 또 감동도 해요.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측면도 보려고 하거든요. 저네요, 저. 그렇죠. 바로 저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저는 좀 약간 틀립니다. 틀리죠? 어떠세요? 저는 저거보다 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훌륭하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들 대부분 저예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저는 대개의 경우 참 훌륭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즐기고 또 잘 웃고 한다고 했을 때 힘들죠. 벌써 나오죠?
이런 사람은요, 남들에게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멋지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가식으로 사는 거네요? 그거를 이제 또 꼭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양쪽에 있는 분들 지금 상처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상처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교수님한테 그래도 상처받았어요. 처음에 상처를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지금 보니까 벌써 딱 파악을 해가지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상처를 덜 받으니까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벌써 지금 약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이 모습이요. 가족들한테는 안 느껴져요. 뭐 밖에서 친절한 김 부장, 가족들에게 까칠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울하고 어둡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선호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지시받는 편이 좋고 때때로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쉽게 신경질을 내고 주의를 잃고 산만해지고 예술적인 관심은 거의 없고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능이 없고 새로운 물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죠?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딱 전데요, 또 저게. 아 한 자리에 오래 못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최신 기계에 그냥 알기가 싫어. 오이, 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요, 사실 이런 특성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아차리지 않을까, 이 전전긍긍하면서 보여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상당히 멋진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바로 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분은 상당히 뻔뻔하거나 거의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한쪽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뻔뻔하신 분이 여기 앉아있기보다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신 분,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양쪽에 계신 두 분은 남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은 아직 자기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기보다는 남들한테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될 때는 뿌듯하고 즐겁게 사는데 대개의 경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안 봐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힘들었어 뭐 이러고 고민하면서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한테 사실은 다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한테 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나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남들이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때때로 남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죽어야 돼. 이게 살 맛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엄청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남들 앞에서 항상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적어도 일만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데 남들이 보기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참 잘났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료가 돼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저분이 저런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 다 한국 사람들이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형으로 뭐 체념한 자포자기형, 노바디형, 그리고 뭐 쿨가이형 이렇게 나눠봤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제 자포자기형을 아니, 저는 대표하고 반반이에요. 쿨가이형을 대표하는 것처럼 상정이 됐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렇게 됐으면요. 이랬을 때 이제 아까
질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남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심리와 예. 그다음에 때때로 그게 잘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심리가 한 사람한테 같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인간의 심리나 마음이라는 것은 뭐 내 마음은 갈대와 같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공감을 하지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 니는 그래라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로 지금과 여러분들이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뭐가 보이세요? 토끼가 보입니다. 토끼가 보여요. 예. 토끼가 보이세요? 하나 더 보일 것 같은데요. 아, 오리도 보입니다. 예. 오리도 보인다. 예, 예. 그럼 한 입으로 토끼도 보이고 예. 지금 오리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제정신이세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대단하고 저는 토끼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리 얘기를 하셔서. 오리 이야기도 다 머리가 좋은 이유예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토끼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또 오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토끼인가요, 오리인가요? 아까 이게 이제 특히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부자가 되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이 부자는 한 100억 정도 가진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요? 한 20억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거 뭐 고민 없으면. 네,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거. 지금 먹고 사는데 고민이 있어요? 저는 고민 없어요. 그래요. 그럼 부자잖아요. 근데 아까 본인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놀랍죠. 네. 자, 이것이 바로 본인이 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는 부자인 행세를 하기도 힘들고 부자로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데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고 착각을 해요. 첫 번째. 그리고 부자라는 사람과 부자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부자는 몇 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생각한대요. 제가 아는 어떤 재벌분이 있거든요. 그분은요, 저만 만나면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 걱정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그 걱정을 해요. 누가 부자예요? 교수님 부자신. 네, 제가 부자예요. 오늘 점심을 제가 쓰겠습니다. 훌륭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부자 됐네요, 이제. 이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분위기가 묘하네. 분위기가 묘하다. 네. 왜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꿈만 꿔요, 그냥. 꿈만 꾸고 자, 있습니다. 그럼 부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지난 10년 사이에 또는 뭐 20, 30년 동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예, 기억. 네. 그런데요,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에요, 누구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요, 부자 되세요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좀 싫어. 그때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네. 어휴,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때는요, 사람이 부자 되세요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인사를 받는 걸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생소했겠죠, 그냥. 말이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부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빴었나요? 그때? 부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서 가난하니까 아니에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부자는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돈만 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부자와 부자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하면 그거를 뭐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 하면 부자는 나와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은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세요? 아, 이게 지금 오묘해지네.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 총선을 한다, 뭐 대통령을 뽑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 우리 주위를 둘러봐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투표나 하세요. 예, 투표나 하세요. 그냥 아무나 찍지 뭐. 특별히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심리 상태에 많이 빠져요. 그 말은 우리 사회에서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심리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늘 TV를 보면 뭐 우리 생각에는 엄청 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 뭐 뭔가 이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뭐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서 뭐 검찰에 가서 모든 거를 다 소명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돈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훌륭하다는 생각은 갑자기 안 드는 그런 상당히 불편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게 같이 막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제가 한국인의 심리라고 그랬어요. 남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 싶지만은 실제로 또 자기 스스로에게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심리 코드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부자를 볼 때도 한국 사람들은 부자는 진짜 멋있는 사람일 거야, 훌륭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 정작 그 부자를 보니까 또 아닌 경우가 막 생기니까 그럼 부자의 정체는 과연 뭐야?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부자가 되세요 하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나는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되나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분 주위에서 보셨나요? 얼마 전에 TV 나오던데요? TV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분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 대개는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소리가 네, 또 TV로 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또 잡혀가는 것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상반된 거를 이 한국 사회에서 보면서, 야, 부자는 되고 싶은데 왜 저럴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럼 남 하는 대로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되게 남 하는 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다니까 그럼 난 주식을 해야지. 그럼 나중에 보면 상투 잡았어요. 뭐 음악에 미국에서 일어난 뭐 금융 위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데 그리스발 부도예요. 뭐 그러면 그리스란 나라에 대체 어디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안정된 거, 불안정하게 된 거, 이거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럼 주식은 아닌가벼? 그러면 부동산이야.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럼 아파트 샀는데 안 올라. 그러면 이 주택 경기가 왜 이렇게 되냐? 그게 접니다, 지금. 그렇죠. 아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분명히 내 주위에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그대로 하니까 안 돼. 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슨 심리냐 하면 그걸 대세를 추종하는 심리예요. 그런데 그 대세를 추종하면 할수록 내 삶이 펴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는커녕 내가 상당히 찌질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듣니까 너만의 삶을 살아라. 개성을 추구해라. 너만의 색깔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네. 그럼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한숨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각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한 걸 찾고 있는데 놀랍게도 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심리 코드를 잘 보기만 하면 당신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한국인이 열망하는 왜 부자가 부자. 되려고 할까? 편하게 부자가 살려고. 되고 싶은 이유는 한국인이 부자에 대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가진 있는 부자에 대한 심리. 심리 코드. 내가 당신은 어떤 부자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첫 번째 핵심은 부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를 알아야 무엇인가? 돼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자의 고민은 부자의 고민이다. 이렇게 부자의 고민은 부자의 고민이다. 부자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심리 코드를 잘 보기만 하면 당신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왜 현재 부자로 살기가 힘들고 또 앞으로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또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자이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제? 예.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지금 사전에 이제 이 연습한 거예요. 벌써 강의 끝날 때는 느낌이 들죠? 예. 여기서 이제 너무 손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원래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그걸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이 결론은 항상 공자님 말씀대로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건 널 떴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나도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저를 살게 안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라는 이 심리 상태에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실제로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요. 돈이 많이 있으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 돈을 많이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가져본 적도 있죠. 아, 나이에 비해서? 네. 그럴 때는 보통 어느 정도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어본 적 있거든요. 자,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버셨죠? 자, 그럴 때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그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아니면 나는 거의 진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느 쪽이에요? 그런 생각이 아예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상황인 거예요. 예.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아니. 7천만 원 받았을 때는, 여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번 돈이구나.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침대에 깔고 잤어요. 침대 깔고 잤어요. 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종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돈을 종이처럼 보기 시작했다. 네, 그냥 예, 은행에 훌륭해요. 갖다 넣으면은 그걸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이제 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와! 막 이랬는데, 네. 그냥 돈은 돈일 뿐이구나. 돈은 돈일 뿐이구나. 예. 그렇게 잘 빨리 들으셨어.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휴지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에 돈이 그냥 저 그걸 23살에 느껴봤는데요. 놀랍죠. 지금 부자가 될 기본적인 자질이 아주 훌륭해요. 돈이 그죠?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때도 깔고 그랬어요. 자자 하룻밤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 처음에 생각이 깔고 자자라는 그 심리는요, 돈을 바닥에 깔고 자면 본인이 거의 구름 위에서 자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거죠. 예. 근데 정작 딱딱하단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그냥 깔고 자나 안 깔고 자나 자는 거는 악몽에 시달리는 건 동일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곤에 절어가지고 정신없이 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그만큼 있어도 내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아주 장동건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체 그걸 되게 뭐라고 그래요? 허위. 허위라는 표현보다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착각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이에요? 아니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네가 착각했다. 그렇죠. 알려주는데도 계속 착각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죠. 알려주면 그렇죠. 그렇구나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가졌을 때 자기가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대개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1,000억이나 막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분 주위에 보신 적 있었어요? 예.
예, 그분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분명히 드셨죠? 엄청 멋있고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짜증나요. 때때로 저 인간이 진짜 제정신인가 이런 느낌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서 좀 추하게 살죠. 이게. 그렇죠. 지금 뭔 소리예요? 10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추하게 살고 짜증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대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죠? 예. 벌써 이런 심리가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남들에게 그 자체로 멋진 사람이 될 거고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죠. 겉으로 그 사람 보고 난 이러 보니까 참 짜증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왜 이렇게 추하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죠? 말은 안 하고 항상 머릿속으로 빨리 가야 돼. 빨리 집에 가야 그렇죠. 돼. 예. 이렇게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을 없애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가진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씩 주면 그 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가 이러면 짜증나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르고 만나요. 그런데 받으셨죠, 분명히? 저는 받았죠. 그렇죠. 받았으니까 몇 번 만나줬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 뵌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안 안 받죠. 맞습니다. 예.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처음에 사람들한테 참 매력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쓸 때 그 매력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많이 안 쓰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상당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좀 짜증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걱정할까요? 매력적이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상당히 지금 걱정을 MC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데. 아니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돈에 대한 양가 감정이 너무 크고 또 열심히 잘 살아서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도 사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보시면은 중석 씨 막 눈 동그래지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 그러실 이랬을 것 같아요. 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고 본인 스스로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른 떠오른 대로 그냥 말씀드려야 이야기하는 솔직한 사람은 이야기가. 그렇죠. 예. 솔직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벌써 그분은 마음이 부자인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정말 많이 그렇죠. 하는데요. 지금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 이유 해서 네.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타인의 부러움과 인정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부자인 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저 인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야.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자를요. 상당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어떤 부자는 존경도 해요. 어떤 부자를 존경을 해요. 잘 쓰는 부자. 그렇죠. 자기한테 잘 쓰는 부자는요, 존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은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 보면은 외제차 사가지고 꼭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놓고 밥값은 자기가 안 내요. 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외제차든 또 큰 집에 사는 거로 존경을 받으려니까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으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이제 부자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시는지 부자 하면은 뭐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한번 실제로 볼게요. 부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신 다음에 어떤 이 다양한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한 3개만 딱 찍어보세요. 부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할 수 있는 거. 자, 저는 여유, 자유, 구두쇠 딱 떠올랐어요. 여유, 자유, 구두쇠. 예, 어떤 부자인지가 벌써 견적이 나왔어요. 자, 섞어서 얘기하시네요. 예. 근데 그 떠오르는 저는 순서대로 말씀하시라. 여유 고민 없음. 여유, 고민 없음. 네, 그 다음에. 아니 저는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조지 클루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지 클루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네. 단어가 떠오르세요? 단어요. 네. 뭐 글쎄요. 아이, 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다 견적 나왔으니까 상관없어요. 머리를 좀 헝클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좀 그 시간을 좀 벌자면 네. 저쪽에 지금 저 멋진 분이 계신 쪽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기업가 중에 좀 재산이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연상을 것 해요. 같고 네. 그래서 뭐 VIP, 예, 뭐 투자 감각, 네, 뭐 플래티넘 카드, 플래티넘 카드 이 퍼스트 연상이 클래스. 되시죠? 네.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연상이 되시죠? 저는 진짜 부자는 여유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여기 하거든요. 여유와 자유로움 있어요, 없어요? 여유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럼 됐어요. 자유로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유 있고 자유로움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이, 그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뭐든지 다 이야기하시면 어차피 여러분 마음 제가 읽었으니까. 예. 말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네, 예. 여유와 자유로움을 이야기하셨고. 네. 이런 분들을 무슨 부자라고 그러냐면 보헤미언 부자라고 그래요. 보헤미안. 예, 보헤미언이 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삶에 있어 여유를 추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집을 자주 나오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막. 두 분은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자의 모습이. 그런데 사실은, 자, 한국인이 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가 라는 그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자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 부자인지, 현재 또 부자인지, 또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자가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제가 부자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쓰는 생각은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김정수 씨는 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살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편하게 하겠죠. 살려고 한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활, 한다.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려고. 어떻게? 뭐 저도 비슷한 그렇죠. 생각이에요. 결정권이 나한테 온전하게 100% 있으면 그거는 부자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제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돈이 많은 부자인 분들은, 현재 부자이신 분들은 왜 부자가 되시려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가 좋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뭐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지금 부자로 사시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하면 그 고민이 뭐로 나올까요? 부자는 고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부자분들을 상대하는 PB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상속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부자의 가장 큰 고민은요, 이 돈을, 내가 이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부자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벌써 부자로서 알거나 부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재밌게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자의 고민은 부자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자의 고민은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돼요.
그럴 때 아니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좋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부자인 거는요. 자식한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할 엄청난 업보를 하나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많은 분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건 내 자식 잘 되라고 모은 건데. 네, 당신이 많은 돈을 모음으로 해서 자식들이 삶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힘들어질 거 당신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상당히 놀래요. 왜 그러냐? 가장 재미있는 우리 속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부자와 관련해서 부자는 3대 없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죠. 망해도 3대까지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속담은 다 많은 부자는 어차피 3대까지 가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망해도 먹고 살 거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부자든 안 되든 간에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두 속담을 다 하면 부자든 아니든 어쨌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될래요라고 하는 그런 분을 혹시 주위에서 보면 야 먹고 살려고 하면 부자 안 돼도 돼. 지금도 잘 먹고 사시죠? 세 분. 예. 네, 벌써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는 분들은요 부자가 못 돼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부자가 된 분들의 심리를 보면 가장 그분들의 고민은 뭐 다른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은요. 그분들이 가진 재산만큼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려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낯선 고민이 되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무시가 아니라요.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실제로 공부는요 이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저는 그냥 수긍하겠습니다. 예. 아니 수긍하겠습니다. 공통수학 정석도 안 띈 사람한테 내가 미분 적분을 어떻게 가르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많은 걸 배우시려고 하면요 부자가 못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차근차근 부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부자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부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먼저 그러면 부자의 고민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부자는요. 그 부자가 가진 고민은 부자마다 달라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부자가 아닌 분들도 가진 고민 가장 지금 사시면서 큰 고민이 뭐세요? 아, 큰 고민이요? 네. 저는 그렇게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요? 육아 고민. 예. 그 다음에요? 저도 뭐 큰 고민은 사실 없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사람들마다 큰 고민 없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육아 고민이 있고, 그래서 옆에서 육아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은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아, 예.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힘들겠다. 네. 고민은 아니지만 힘들겠다. 힘들겠다. 예, 예. 나는 다 키워놓고 보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이제 이런 심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결국에는 아니, 지금이 더 힘들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커봐, 더 네가 힘들어. 그렇죠. 들으셨죠? 예. 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각자 자기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인생의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습들을 잘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방법도 틀리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는 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기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또 내 자식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자식들하고 잘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이 질문 던져볼게요.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잘 못 지내는 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식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예. 네, 벌써 이제 예. 훌륭한 아빠들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일부러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일부러 안 네. 벌고 돈이 많아지면 가장 크게 벌 수 파탄이나. 있는데, 크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강남에 살 수 있는데. 대출이 되니까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애들이 그리고 부모가 부자인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됐죠.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네. 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많은 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돈을 많이 쓰면 우리 애가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의대 가셨죠? 저는 학원 가서 안 다녔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예. 그래서 아셨죠? 이게 인생의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착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당신에게 생긴 이 많은 돈이 또 부가 당신의 가족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자식들하고도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전 준비를 하고 나서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상황에서 내한테 하늘에서 돈이 뚝 100억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시네요. 복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권. 로또 당첨되는 사람 뭐 갑자기 하루에 50억, 100억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준비가 안 되신 분은요. 그 50억, 100억을 가지고 그게 몇 년은 못 가요. 그리고 대개 그런 분들이 폐인이 되고 가족들이 싸우고 대개는 부인, 아내하고 이혼하고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돈은 그분에게 있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돈이 많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교수님 그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새로운 그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작을 하는구나. 100억 생길 수 있는 확률? 절대 없죠.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마저도 생각을 하시는 출발이. 당연히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어떤 분은 아니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경박한 표현을 쓰냐 그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머리 아프고 상당히 복잡한 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하버드 박사님이신데 당근이죠. 뭐 그렇게 말씀을 쓰셨어요. 네. 실제로 당근은 몸에 좋아요. 네. 우리는 몸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왜 그러냐면 한 개인의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봐요. 옛날에 대한민국은 참 하루 세 끼 먹기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뭐 초건 목피 이야기하고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지낼까? 이걸 고민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자식도 안 낳아가지고,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죠. 저출산 국가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내가 부자가 돼도 돈을 많은 부자가 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의 즐거움, 풍요로움 못 누린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고 더 삶에 있어서 희망을 못 가느냐 하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강했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많이 끌고 모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작 부자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내 자식들이 참 이 오손도손 잘 살 줄 알았더니 내가 빨리 쫓기만을 바래.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뭐예요? 강남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자식들이 매주 말마다 그렇게 열심히 온대요. 왜? 돈 받아야 된게요. 그렇죠. 돈 받아야 되니까.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도 아빠 월급 빠지고 이거 못 살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생활비 보태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번듯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결혼을 시켜놨더니 아니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아니 왜 집을 사줘? 너희들이 집을 마련하면 되잖아. 우리는 마련 못해요. 그러면 단칸방에 살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다 단칸방을 시작하셨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뭐,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내 몸이 10배로 불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잘 살게 됐다라는 것은 나의 자식들이 생존하는 생존력을 상당히 죽이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100억 부자, 200억 부자, 1000억 부자를 꿈꿔야지만 진정한 부자로서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부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요.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저희가 교수님이니까 들을 수 있는데.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요. 교수님께서 부자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셨거든요. 아,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고 무려 6가지 유형으로 나누셨는데 과연 어떤 부자가 있는지 그렇죠.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 6가지 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황상민 교수와 함께하는 부자 성공과 출세. 부자하면 여유, 한국인이 가진 당당함, 부자들의 이런 심리 코드. 이야기를 할 때 6가지 유형의 부자들의 진짜 모습은? 엄마, 우리 이거 해줘요. 당신은 이거 어떤 사줘요. 부자인가요? 안 됐다, 그럼 너 못하는구나. 재치 넘치는 발언과 하면서 청중을 사로잡는 아이를 황상민 키울 수 교수의 있을 때 부자들의 유형과 이게 힘이. 이제 철없는 부자를 막는 가장 1차적인 부자들의 6가지 유형. 4월 1일 오전 11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